추석 명절이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명절 때는 과식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저녁에 이제 음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데요. 이때 소화제를 잘 선택하시면 또는 위장약을 잘 선택하시면 증상을 쉽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석 맞이 프로젝트 약꿀팁 프로젝트 어떠한 제재들을 상비약으로 갖고 있을 것이냐. 태어 배운 약사입니다. 오늘의 약꿀팁은 소화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추석 명절이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빨간 날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죠. 아무래도 이제 휴식을 좀 길게 취하게 되고 명절 때는 뭐 차례 음식이라든지 또는 뭐 가족들이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많이 모이면서 외식이라든지 또는 뭐 집에서 음식을 많이 해서 드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식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저녁에 이제 음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데요. 이때 소화제를 잘 선택하시면 또는 위장약을 잘 선택하시면 증상을 쉽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석 맞이 프로젝트 약꿀팁 프로젝트 어떠한 제재들을 상비약으로 갖고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을 많이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쓰는 제재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소화제죠. 소화제 계통은 크게 효소 소화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약 제제들, 생약 소화제들이 있는데 물약으로 나와 있는 건 대부분 다 생약 소화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약 소화제와 효소 소화제는 같이 드셔도 상관없고요. 효소 소화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들어가고 나서 소화가 좀 바로 잘 안 되는, 그래서 효소들을 많이 공급해서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제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자마자 너무 더부룩하고 불편한 경우 사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죠. 대표적인 제재는 바로 배아제와 회스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소화제들이죠. 배아제 같은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배아제 같은 경우에는 우르소데옥시콜린산과 함께 리파제 같은 기름진 부분의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제재들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고 위장에서 분해되는 성분들과 장에서 분해되는 성분들을 고루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기름진 거를 먹고 나서 위장에서 잘 안 내려간다 하면 배아제 같은 거를 바로 드셔서 소화 효소를 촉진시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다면 판크레아틴이 많이 들어가 있는 회스탈이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채식이나 그 탄수화물, 곡류를 많이 먹었을 때는 회스탈, 육류라든지 기름진 거 많이 먹었을 때는 배아제 이렇게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 추석에는 아무래도 배아제류가 조금 더 좋겠죠. 기름진 거, 전 같은 거 많이 드시게 되니까요. 약국에서는 배아제를 선택해서 줄 수도 있지만 배아제와 동일하게 리파제라든지 또는 우르소데옥시콜린산이 들어가 있는 제제를 추천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을 보시고 제제를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약국에서 또 선택할 수 있는 소화제류는 생약 소화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추천해드리는 거는 이 가스키환이라든지 또는 소치환 같은 거, 가스키환은 열라환을 뜻하는데요. 열라환과 소치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효과가 좋게 드실 수가 있는 제제입니다. 가스키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들어있는 것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면서 어혈을 무근혈을 제거하고 그리고 열을 가라앉혀주는 성분들이 들어있다. 한방적으로 열이라고 하는 거는 염증이니까요. 위장 자극을 받고 나서 뭔가 장관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질 않아가지고 장관 운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잡하게 얘기하면 조금 선택하기가 어렵고요. 신경을 좀 예민하게 쓰시는 분이 자리가 갔는데 뭐 너는 취직을 안 했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이런 얘기들 명절 레파토리 아닙니까? 이런 명절 레파토리 뭐 애는 뭐 이런 거 명절 레파토리를 듣고 나서 뭔가 그날 먹은 저녁 먹은 게 소화가 안 돼. 다음 날까지도 여파가 좀 있어요. 이럴 때는 열라환을 쓰시면 돼요.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뭔가 소화불량이 왔다 이러면은 열라환이 굉장히 잘 드는 제제입니다. 뭐 이름은 다 달라요. 가스키환부터 시작해서 뭐 소치환 S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니까 열라환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치환의 경우에는 저는 뭐 소치환은 거의 뚫어뻥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음식물 같은 거, 뭐 떡 조가리 하나 먹었는데 딱 걸려서 안 내려가. 물 한 모금 먹었는데 여기 딱 걸려서 안 내려가. 이런 거 이제
식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뭔가를 먹었을 때 딱 걸려서 안 내려갈 때 이거를 확 내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치안의 경우에는 아주 단순한 세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요. 견우자, 향부자, 오령지 이렇게. 특히 견우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하게 끌어내려서 뭔가 뚫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향부자는 기를 강하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아주 딱 뭘 먹었는데 얹혀서 잘 내려가지 않는다. 이럴 때는 그냥 뻥 뚫어주는 뚫어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약 소화제들도 좀 많이 있는데요. 보통 뭐 요즘에 좀 베나치오 같은 거 좀 많이 찾고요. 동화 거. 그리고 뭐 가스알명수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런 애들은 그 장운동을 촉진시켜서 장운동을 빠르게 해주는, 그래서 소화관 운동을 빠르게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효소 소화제하고 쓰셔도 어울리고요. 이런 소초향 같은 거와 같이 쓰셔도 잘 어울립니다. 물론 열나한 거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위장 점막을 자극해서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속쓰림이 있다든지 이럴 땐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복통 이런 경우에는 생약소화제, 물약소화제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요. 음주 같은 거 좀 많이 하고 나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불편하다. 약간 쓰린 느낌이 있다. 이럴 때는 아니면 과식을 너무 많이 했는데 막 신트림이 올라온다. 이럴 때는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위장 자극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라니콤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거 뭐 라니티딘 제제입니다. 속 제산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산 분비를 차단하고 위장 운동을 위장 자극을 막는 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셔서 만약에 속쓰림이 증세가 있으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할 때는 이렇게 라니티딘 제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장관 운동이 잘 되지 않아서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소화불량이 있다 그러면 트리메프틴과 같은 위장기능 조절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죠. 위장기능 조절제는 앞에 보여드렸던 소화효소제라든지 또는 이러한 생약제제들, 한약제제들과 같이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이 더부룩하면서 불편할 때 쓸 수 있는 처방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유명한 바나사심탕입니다. 바나사심탕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시오탕이라는 제제가 있어요. 이거 두 개 다 명절 때 속이 불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제들인데요. 바나사심탕 같은 경우에는 배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답답하고 뭔가 얹힌 느낌,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그러면서 변이 약간 묽게 나올 때 변을 묽게 보는데 볼 때는 시원하지만 다시 부글부글하면서 변을 보고 싶을 때, 이럴 때 명치가 답답하고 불편할 때 쓰는 처방이 바나사심탕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가슴이 명치가 체한 것처럼 답답하면서 배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장이 좋지 않을 때 쓰면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시오탕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서 약간 명치 끝이 답답하고 불편한데 입이 쓰고 입맛이 없다. 속이 메스꺼운 느낌이 있으면서 답답한 느낌이 심한데 설사라든지 배가 끓는 느낌은 없다. 이 혀는 텁텁하고 입은 텁텁하고 혀는 백태가 낀다. 이럴 때는 소시오탕을 사용하면 됩니다. 소시오탕과 바나사심탕은 같이 쓰는 처방은 아니기 때문에 증상에 정확하게 맞춰서 쓰면 도움이 되고요. 바나사심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니티딘 제제와 같이 쓰는 경우에도 효과가 좋고, 소시오탕 같은 경우에도 같이 쓰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속쓰림 증상과 위장 자극 증상이 수반된다면 같이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쭉 정리해보죠. 일단은 만약에 음식을 먹자마자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난다면 효소소화제를 사용한다. 효소소화제의 경우에는 베아제와 회스탈가처럼 이러한 두 가지 제제가 있는데, 리파제라든지 UDCA가 들어있는 제제 같은 베아제와 같은 거는 육류 쪽에, 판크레틴이 주로 들어가 있으면서 시메티콘 등등이 들어있는 제제들은 탄수화물, 야채라든지 또는 탄수화물 우리가 밥이죠, 밥.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겼을 땐 사용한다. 이때는 생약소화제 물약으로 된 거, 베나치오나 가스알명수 같이 사용해도 괜찮다. 만약에 뭐가 꽉 막혀서 잘 내려가지 않는다. 뭐가 꽉 막혀서 잘 내려가지 않으면서 떡 한 조각 먹었는데 걸려서 안 내려가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소차원과 같이 뻥 뚫어주는 한약제제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신경을 예민하게 써가지고 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화불량이 왔다면 열라완을 쓰는 것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 전날 술을 많이 먹거나 이래서 음주 후에 속이 쓰리다거나 또는 과식 후에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속쓰림 증상이 있어서 소화불량이 왔다면 제산제가 들어가 있는 제제를 쓰시는데, 이때는 트리메부틴과 같은 위장운동 조절제를 같이 사용해도 좋다.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입이 텁텁하고 써지면서 뭔가 명치가 답답한데 메스꺼운 느낌이 있고 소화가 좀 잘 안 된다면 소시오탕이라는 한약 재질을 쓰는 것도 좋다. 이때는 라니티딘과 같이 쓰셔도 괜찮다. 배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명치가 답답하고 설사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설사하면 좀 개운하고 다시 배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속이 메스껍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을 때는 바나사심탕을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자, 약국에서 이렇게 다양한 제재를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각자 그 환경, 전에 명절 때의 상황에 맞춰서 환경을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떠한 제재를 상비약으로 놔두실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그 환경에 잘 맞는 본인의 상황에 잘 맞는 제재를 선택하셔서 놔두시면 조금 더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긴급하게 영상 하나를 찍어 봤습니다. 하여튼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셨던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